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를 딱딱 풀어서 해석해 드리는 조간 딱풀 6월 4일 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김건희 디올 파우치 이 논란이 지금 끊이지 않고 있죠. 제일 처음에 서울의 소리가 최재형 씨 목사를 자칭하는 최재형 씨를 시켜서 함정 몰래카메라를 가지고 가서 디올백을 파우치를 사실상 던져놓고 온 그 사건이죠. 그런데 그걸 한 1년 이상 묵혀뒀다가 촬영한 지 1년 이상 묵혀뒀다가 총선을 앞두고 써먹었는데 실제로는 첫 번째 제일 최초의 목표는 김건희 여사가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이었다. 이런 추측이 가능한 기사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자, 한겨레 신문 기사입니다. 한겨레가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 내용을 입수를 해서 보도를 했는데 그것을 자세히 뜯어보면은 이 최재형 씨 그리고 최재형 씨 배후에 있는 서울의 소리가 처음으로 목표로 삼은 것은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었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는 대목이 있습니다. 자, 행간을 읽어보면 그런 내용이 충분히 읽힙니다. 한겨레 신문 사회면 기사입니다. 최재형 은밀히 전달만 할게요. 김건희 사무실 한번 오시죠. 2022년 6월부터 7월 사이에 최재형 김건희 카톡 대화 입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화 내용을 한겨레 신문은 그대로 쭉 옮겼는데 그 뜻을 잘 살펴보면은 최재형이 아주 집요하게 접촉을 시도를 했고 또 이런저런 청탁도 막 하고 이 말투를 보면은 전형적인 사기꾼의 그 모습입니다. 그것이 좀 드러납니다. 제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초의 타깃은 윤석열 대통령이었다. 그런데 이게 걸려들지 않으니까 아마 플랜 B로 김건희 여사를 걸었다. 이렇게도 느낄 수 있는 대목이 있습니다. 한겨레가 입수한 최재형 목사, 한겨레 신문 목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가 아니라는 그 주장들도 많이 있죠. 어쨌든 최재형 씨와 김건희 여사가 2022년 6월께 카카오톡 대화 내역을 보면 최재형은 김건희 여사에게 샤넬 화장품 등을 취임 축하 선물로 마련했다는 내용을 보낸 뒤 부담 갖지 마시고요. 은밀하게 전달만 해드리고 싶어요. 라고 메시지를 보냈다. 김 여사는 즉시 언제 사무실 한번 오시면 좋죠. 라며 최 목사를 초청했다. 보통 이런 것은 이렇게 대답을 하죠. 오지 마세요. 뭐 할 수는 없는 이야기고. 그런데 최재형이 윤 대통령이 면담을 요청한 정황도 드러났다. 2022년 6월 3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카카오톡에 이렇게 씁니다. 취임 직후죠. 6월 3일이면 취임 직후입니다. 5월 10일 날 취임을 했으니까. 그때도 여전히 아크로비스타 그 아파트에 머물고 있었죠. 아직 간접 공사가 마무리가 되지 않아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최재형이 김건희 여사에게 언제 한번 대통령님과 맥주 한 잔 시원하게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자, 언제 한번 대통령님과 맥주 한 잔 시원하게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메시지를 보냅니다. 이제 여기에 걸려들면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죠. 그런데 김건희 여사는 대통령은 생각보다 일정이 많아서 언제 시간이 날지 모르겠네요. 거절했습니다. 자, 한겨레 신문도 이것을 거절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김 여사는 대통령은 생각보다 일정이 많아서 언제 시간이 날지 모르겠네요. 라며 거절을 했다. 아주 완곡하게 거절을 하는 것이죠. 그냥 안 돼요. 이게 아니고 언제 시간이 날지 모르겠다. 그리고 이 말은 우리 말에서 보통 거절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후에 계속 접견 날짜를 잡으려던 최재형 목사. 일단 김건희 여사를 만나려고 하는 겁니다. 카톡으로 이제 잘 안 되니까. 최재형 목사의 메시지에 답하지 않던 김 여사. 답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일축을 하려고 했는데 무시하려고 했는데 계속 메시지를 보낸 거죠. 답하지 않던 김 여사는 2022년 6월 17일 구체적인 약속 일정을 제안했다. 자, 이날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최재형이 이렇게 또 카카오톡을 보냅니다. 주중에 연락 주신다 하셔서 기다리는 중이 옵니다. 중이 옵니다. 기다리는 중이 옵니다. 하면서 샤넬 로고가 적힌 쇼핑백 사진을 올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최재형이 평범한 만남 인사. 아시다시피 저는 청탁이나 그런 거 아니고 요란하게 떠벌리는 사람도 아니고 전형적인 사기꾼의 말투죠. 실제로는 나중에 막 이것저것 청탁을 많이 했습니다. 나는 청탁하는 사람 아니고 이것저것 떠벌리는 사람도 아니고 그 떠벌리는 사람도 아닌데 그 손목에다가 카메라 차고 가가지고 그런 공작을 하는 거죠. 그렇게까지 하니까 김건희 여사가 그러면 월요일 2시 정도 어떠세요? 티타임 이렇게 답을 합니다. 하도 그렇게 하니까는. 그 원래 또 그 전에 최재형이 자기가 아버지 김건희 여사의 아버지와 잘 아는 사이다. 뭐 일찍 돌아갔었는데 막 그러면서 막 접근을 했죠. 하도 그런 사람이 이렇게 하니까는 그러면 한번 들어오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6월 20일 김건희 여사와 첫 접견을 했으며 이날 샤넬 화장품과 향수 등 180만 원 상당의 선물을 전달했다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다.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최재형의 구체적인 요구는 이 샤넬 화장품을 건넸다고 주장하는 시점 직후에 이루어집니다.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거죠. 일단 샤넬 화장품을 주고 왔으니까. 최재형은 2022년 6월 20일 오후 4시 25분께 김창준 전 미국 연방하원의원과 관련해서 이런 메시지를 보냅니다. 김건희 여사에게. 국가 원로로서 제대로 국정자문위원을 임명해주면 좋을 듯하다 등 이 청탁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해 7월 9일에 김창준 하원의원을 포함한 전직 미국 연방의원 협회라는 게 있습니다. 그 방한을 했는데 방한 하루 뒤 7월 10일 최재형은 또 그 김건희 여사에게 메시지를 보냅니다. 여사님이 공식적으로 접견 해달라는 거죠. 청탁을 막 하는 겁니다. 또는 대통령 네 분이 함께 접견 등을 하면 좋겠다.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긍정적으로 검토하라고 하겠다. 그러니까 뭐 미국 연방의원협회, 전직의원협회가 뭐 면담을 요청하는 그런 청탁을 했으니까 그러면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하라고 하겠다. 이렇게 전달을 해줬다는 거죠.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지만은 전형적인 사기꾼의 이 모습, 내가 청탁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냥 만나서 인사나 드리려고 하는 거고, 뭐 내가 만난 걸 여기저기 나가서 떠벌릴 것도 아니고, 그런데 몰래카메라 차고 가서 소래소래라는 데 방송하고 온데군데 다 떠벌려고 기자회견하고 다 했죠. 2022년 6월 3일에 언제 한번 대통령님과 맥주 한잔 시원하게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진짜 만남을 주선해서 만났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때 이미 몰카, 그때도 다 작정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몰래카메라 차고 나가서 윤석열 대통령과 만나서 이런저런 유도성 질문을 막 하겠죠. 유도성 질문해서 뭔가 하나 걸리면은 그것을 또 가지고 있다가 적절한 시점에 터뜨리려고 그 준비를 한 겁니다. 그리고 아마 그 윤석열 대통령을 만났어도 뭐 선물이라 쓰고 뭐를 또 줬을지도 모르죠. 그것을 안 받으려고 하면 그냥 이거 성이니까 그냥 갖고 계십시오 하고 놔두고 오든지 그래서 걸리면은 나중에 또 그것을 적절한 시점에 써먹고 그러려고 했다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목표물은 윤석열 대통령이고 그게 샤넬 향수를 미끼로 해서 이렇게 접근을 하려고 했는데 걸려들지가 않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파우치를 가져가서 본격적으로 플랜 2죠. 자기들 플랜 2로 김건희 여사의 그 장면을 촬영을 해서 이 소동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인데 김건희 디올백 가지고 지금 민주당은 특검하자 하고 있고 이원석 검찰총장은 계속 이 문제만 파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 문제만 파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에서 김정숙과 관련된 여러 가지 고발건들이 있는데 김정숙 고발건 이걸 계속 집착을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인사
검찰 주요 간부 인사에서 패싱을 당하고 그런 상태인데 문재인 수사는 막아서고 있다. 전주지검에서 하는 거. 그리고 또 이재명에 대한 영장 청구도 반대하고 있다. 이런 말이 계속 나오는데 김건희 여사만 가지고 계속 어제도 또 소환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조선일보 일면 기사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법 앞에는 성역 없어. 이원석 검찰총장, 김건희 여사 소환 시사. 야 이화영 특검엔 사법방해. 자, 이 문제는 잠시 다시 말씀드리고,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사 의혹, 수수 의혹 수사와 관련해서 최근에 주변 사람들에게 법 절차상 김건희 여사를 소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어제 퇴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서 김건희 여사 소환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수사팀이 조사 필요성을 충분히 검토해서 바른 결론을 내릴 것으로 믿는다. 법 앞에는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는 원칙을 늘 강조하고 있다. 그래서 이 총장이 김건희 여사 소환 필요성을 완곡하게 밝힌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해석이다. 그런데 법 앞에는 성역이 없다고 하는데 왜 이재명, 문재인에 대한 수사 그리고 영장 청구, 추가 기소 여기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고 있는 것인지 그 대답도 해야 될 걸로 봅니다. 자, 조선일보 취재를 종합하면은 이원석 검찰총장은 최근에 가까운 지인들에게 디올백 수수 의혹 수사와 관련해서 국민들은 검찰이 법리뿐 아니라 시시비비를 가려주기를 바랄 것이다. 중앙지검에서 노력은 하겠지만 절차를 엄하게 갖춰야 한다. 반드시 소환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김건희 소환을 해야 된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의 배우자는 금품 수수 금지 조항은 있고 처벌 조항은 없지만 처벌 조항이 없어도 무관하게 사실관계 규명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읽힌다. 처벌 조항이 없는데도 소환을 해야 되겠다. 이거 누구 눈치를 보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밖에 들지가 않는 거죠. 이원석 총장을 잘 아는 한 법조인은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김 여사 소환 조사를 시사한 것은 이 총장이 총대를 맨 것으로 보인다. 왜 총대를 매죠 지금 상황에서? 그리고 이 기사는 조선일보 일면 기사는 6면으로 이어집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지난달 2일 김건희 여사 디올백 수수 의혹 수사와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의 전담 수사팀을 꾸려라.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죠. 그리고 형사 일부에 검사 3명을 추가로 투입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민주당이 지금 이상한 특검을 하나 추진하고 있죠. 이재명 구속영장 청구와도 관련이 있는 이화영 재판을 이제 3일 남았습니다. 1심 판결. 그거 앞두고 어제 그 수사팀을 특검하겠다는 특검 법안을 발의를 했죠. 어처구니 없는데 제가 그래서 어제 아니 이 정도 되면은 전부 다 검찰 전체를 사건 조작하는 집단으로 매도하고 있는데 검찰총장이 뭔가 반응을 보여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어제 반응이 나오긴 나왔습니다. 밤에 반응이 나왔는데 이게 그러면은 말로만 이렇게 비판을 하는데 앞으로 행동을 어떻게 할지를 지켜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원석 총장은 야당의 이른바 이화영 특검법 발의에 대해서 일단 주변에 이것은 어제 공식적으로 이야기한 게 아니고 조선일보 취재에 의하면 주변에 강도 높게 비판을 했다. 주변에 강도 높게 비판을 했다는 겁니다. 도둑이 경찰을 잡자고 하는 것 아닌가. 이화영 사건은 재판에서 유죄가 선고되면 재판 특검을 해서 왜 유죄 판결이 났는지 따지자고 할 것이다. 주변에 막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검찰청장의 공식 입장에서 정면으로 이야기를 해야죠. 그리고 퇴근길에 겨우 이야기를 했습니다. 퇴근길에 이야기한 거 어떤 검찰총장으로서의 공식 입장이 아니고 퇴근길에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화영 특검에 대해서 이화영은 2억 5천만 원이 넘는 불법 뇌물, 3억 3천만 원이 넘는 불법 정치 자금을 수수했고 800만 달러나 되는 돈을 북한에 불법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 측이 특검법을 발의해 검찰을 상대로 수사한다는 것은 그 뜻과 목적과 의도가 무엇인지 국민이 아실 것이다.
이런 특검은 검찰에 대한 급박이자 사법부에 대한 압력으로 사법방해 특검이다. 뭐 이 정도는 거의 어떻게 보면은 원론적인 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원론적인 말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정말 검찰 조직 전체를 이 사건 조작하는 그 집단으로 매도를 하고 있으면 검찰총장으로서 뭐 대국민 성명을 발표를 하든지 공식적인 입장을 내야죠. 그리고 행동도 해야죠. 성역 없는 수사를 한다고 했으면은 이재명 영장 청구 뭐 수사팀에서 하자고 하면은 그거 막지 말아야 되고, 문재인 수사 전주지검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을 하자고 하면은 그 수사 철저히 성역 없는 수사를 위해서 다 허가를 해야 되는 거죠. 허락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성역 없는 수사가 유독 김건희 이쪽에만 그 포커스를 맞추고 있기 때문에 그 의도가 의심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특검법, 자, 조선일보 정치면 기사입니다. 이번엔 이화영 검찰 수사 겨냥, 민주당 1일 1특검, 쌍방울 대북 송금 특검법 발의. 민주당이 발의한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검찰 수사 의혹 특검법 수사 대상이 뭐냐? 이 사건에 대한 검찰의 부실 수사 의혹. 수사한 검찰을 특검이 수사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검찰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거짓 진술 강요 의혹. 이 술판 다 가짜뉴스로 밝혀졌는 겁니다. 김성태 검찰의 구형 거래 의혹, 그리고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의혹, 이런 걸 쭉 하겠다는데, 그러면 누가 이 수사를 하느냐? 수사 검사들을 누가 수사하느냐? 특검이 하는데, 특검 추천은 대한변협의 4명이 추천하면 민주당이 이 중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 민주당이 추천하는 특검 뻔하죠. 뭐 민변 소속의 뭐 좌파 변호사들. 그래서 정치권에서는 이화영 1심 선고 앞두고 이재명 수사 재개 막으려는 방탄특검이다. 더 구체적으로는 구속영장을 막으려는 방탄특검인데, 거기에 대해서 검찰의 총수인 검찰총장은 어떻게 보면 원론적인 입장만, 그런 입장조차도 밝히지 않을 수가 없죠. 검찰 조직 안에서 그 부글부글 끓을 테니까 그 퇴근길에 겨우 몇 마디 하고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자, 민주당 이런 이 특검 공세, 결국 목적은 탄핵이죠. 윤석열 대통령 탄핵. 그것을 막았어야 될 곳이 여당인데, 여당은 이제 체제를 서서히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전당대회를 빨리 열어서 체제를 갖춰야 되는데, 동아일보 6면 기사입니다. 여당 전대 내달 25일 잠정 결정. 당대표 원톱 체제로 의견이 모아졌다. 당 선관위 당헌 개정특위 본격 가동을 했고, 당내에서는 단일 체제를 구축을 하는 것은 비주류 견제용이다. 당신 100% 룰 개정, 의원 의견 수렴하고 있다. 25일이니까는 아직 뭐 한 달, 한 달 20일 정도 남았습니다. 이 기간에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죠. 한동훈 출마할지 말지, 그 여부가 가장 큰 변수인데, 좀 조속히 결정을 해야 된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전당대회 출마 여부를 이 정도 날짜까지 나왔으면은 당장 오늘이라도 본인의 입장을 밝히는 게 맞지 않는가. 계속 이렇게 나온다 안 나온다, 사전이 포착됐다, 누구를 만났다, 이런 이야기만 계속 나오면은 피로감이 쌓이죠. 나중에 안철수, 제2의 안철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이 본인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면은, 결자 해제를 해야 될 마음이 있다면은 하루라도 빨리 출마를 선언하는 것이 맞다는 것이 저의 판단입니다. 자, 오늘 사실 일면 톡 기사는, 모든 신문의 일면 기사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 북한과의 9.19 합의 효력 정지시켰다. 무슨 뭐 오물풍선 내려보내고 이 상황이죠. 그리고 또 하나가 정말 국민의 그 가슴을 뛰게 하는 그런 소식을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전했죠. 포항 영일만 일대에 그 석유 원유가 한 4년 소비할 수 있는 우리나라 전체가 그 정도 양, 그리고 천연가스가 29년 쓸 수 있는 양이 매장돼 있다. 최소. 자, 그걸 발표를 해서 어제 하루 종일 좀 많은 분들이 두근거렸습니다. 물론
시초를 완전히 해봐야 된다. 전문가들 견해도 있지만은 어쨌든 우리나라가 산유국이 될 수 있다. 이런 그 기대감이 부풀었습니다. 중앙일보가 이 두 기사를 양쪽에 세웠기 때문에 대표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중앙일보 일면 기사입니다. 한쪽은 9.19 합의, 효력 정지, 최전방 훈련도 가능. 또 한쪽은 140억 배럴 가능성, 140억 배럴 석유와 가스, 영일만 앞바다 연말 첫 시추. 윤 대통령이 첫 국정 브리핑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석유 4년, 가스 29년 썰 양이 매장돼 있다. 내년 상반기에 결과가 나온다. 성공률은 20%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어쨌든 탐사에서 실제로 성공을 하면은 우리나라가 산유국이 되는 거죠. 산유국이 되고 지금 여러 가지 추측이 나오지만은 수천조 원어치. 우리나라 1년 예산이 한 600조 원 되죠. 근데 수천조 원, 뭐 2천 몇백조 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그 어치의 그 천연 자원을, 에너지원을 캐낼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일이죠. 물론 역시 차분히 이제 좀 기다리고 그 결과가 나오면은 다시 환호성을 지르면 될 일인데 여기서 정말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국민들이 이 가슴을 두근거리는 이런 엄청난 일에 심드렁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치 배 아파하는 듯한 대통령이 이런 걸 발표를 하니까는 우리나라 안에 있습니다. 놀랍게도 정치인들입니다. 야당 정치인. 국민 생활을 보살핀다는 정치인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좌파 매체 경향신문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자, 경향신문 정치면 윤 대통령 영일만 석유 개발 발표에 야권 국면 전환용 섣부른 판단 이따위 말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사업성 확인 전 추정치다. 조국당 시초해봐야 한다. 이준석 당에서도 비슷한 반응이 나왔습니다. 야당은 경북 포항 영일만에서 140억 배럴 규모의 석유, 가스 강구를 발견했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3일 발표와 관련해 실제 매장량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성급히 발표된 것이다. 라고 비판했다. 경향신문 기사입니다. 경향신문 답게 기사 씁니다. 지지율 추락 상황을 모면하려는 국면 전환용이다. 이란 지적도 나왔다. 이해식 민주당 수석 대변인. 석유가스 매장량이나 사업성을 확인하기도 전에 대통령이 매장 추정치를 발표하는 것은 섣부른 판단이다. 지지율 하락세를 전환하기 위한 국면 전환용 아닌가? 참 수석 대변인이라는 사람이 한심합니다. 현재까지 진행된 탐사만으로는 정확한 매장량을 추정할 수 없고 상업성을 확보한 확인 매장량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하려면 일반적으로 첫 탐사부터 생산까지 약 7년 내지 10년이 소요된다. 없었으면 좋겠다는 이 속 심정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허탕쳤으면 좋겠다는. 김보협 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 논평까지 내서 석유와 가스가 존재하는지 매장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시추를 해봐야 알 수 있다는 것 아닌가. 그러면 국민께 차분하게 시추 결과를 지켜봐달라고 하기 전에 스스로 차분해져야 하는 것 아닌가. 윤 대통령은 관련 보고를 듣는 순간 아 이거다 싶었나. 바닥 수준인 지지율을 끌어올릴 수 있는 호재로 보였나. 허나 이준석 당 대표 SNS에 글까지 올립니다. 뜬금없는 대통령이다. 돋보일 만한 대목에서는 대통령이 나서고 책임지고 반성해야 할 대목에는 철저히 숨어있는 참으로 비겁한 대통령. 자, 이런 자들이 지금 국민을 대변한다고 국민을 대신해서 나라 살림을 살겠다고 뭐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이 국회의원이 된 사람도 있고 안 된 사람도 있는데 어쨌든 이 정치하는데 국민 세금이 들어갑니다. 세금이 들어가서 뭐 정당 지원금도 있고 뭐 선거 보증금도 있고 다 이 국민 세금으로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이런 자들이 이 엄청난 소식에 국면 전환용이다. 나올지 안 나올지 알 수 없다. 이렇게 반응을 하는 정말 한심한 상황이 어제 있었습니다. 6월 4일 보내드린 조간 딱풀이었습니다.